티쿤이 일본에 직판하면서 성공했었던 경험을 잘 전달하고 싶고, 또 티쿤이 성공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다른 분들을 도와줘서 성공했었던 경험도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티쿤이 자랑하는 이제 일본향 물류 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일본에 물건 보낼 때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 않느냐, 국제 배송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혹은 물건이 무거운데 그것도 비행기로 보내느냐, 혹은 부피가 굉장히 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택배 박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거냐, 그리고 티코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싸냐, 일본까지 보내는데, 아니 오늘 보낸 물건을 내일 받는데 어떻게 항공 운송료와 일본 내 운송료를 합쳐서 1kg에 680엔 밖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체국 EMS로 보내면은 1kg에 25,500원이 들잖아요.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보내면 항공 운송료와 일본 내 운송료를 합쳐서 680엔밖에 안 듭니다. 일본에서 일본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도 보통 500엔, 전국 어디나 700엔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티쿤은 서울에서 보내는 거죠. 티쿤 방식은 재고를 한국에 두고 파는 거예요. 재고를 한국에 두고 손님이 물건을 주문하면 그때 발송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까지 여름에는 3시, 겨울에는 3시 반까지만 도착시켜 주면, 뭐 급한 분들은 뭐 그냥 가까운 데 분들은 자기가 트럭으로 갖다 주죠. 신정동에. 뭐 부산 있는 분들은 하루 더 걸리는 거고. 그래서 신정동 물류센터까지 보내주면 김포로 갔다가 하네다 공항 갔다가 통관 입구까지 오늘 밤에 다 끝나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배송하니까 그 다음날 일본 손님이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주문하면 대체로 48시간 안에 다 받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은 쿠팡처럼 당일 배송까지 있어서 그렇지만 일본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kg에 680엔에 배달해 주니까 웬만한 물건들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일례 송료 받고 물건 보내는 것처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닐봉투처럼 아주 무거운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티슈. 이런 물티슈 같은 거를 비행기로 보내면은 1kg 무조건 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내냐? 우리가 일주일에 3번 펜스타 페리로 컨테이너 단위로 일본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일요일 날 보내고 화요일 날 보내고 목요일 날 보내요. 그러니까 펜스타가 부산에서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날 출발하는데 서울에서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날 물건을 부산으로 보내면
컨테이너에 실어서 부산에서 4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오사카 항에 도착해요. 배라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객선이니까 그냥 4시부터 4시에 타면 10시에 도착합니다. 펜스타 한번 타보고 일본 가보시겠어요? 진짜 힘들긴 한데 어쨌든 하루 만에 오사카항에 도착하면 오사카항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사가와 택배사까지 직접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로 보내도 3일이면 일본 손님들이 물건을 받습니다. 1CBM당 25.5만 원인데요. 이거는 배송비로 따지면 작은 거는 무게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뭐 3,000원, 4,000원 꼴밖에 안 돼요. 이게 1입방 메타당 25.5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쿤 판매자들은 어떤 물건은 비행기로 보내고 무겁거나 부피가 큰 거는 배로 보내서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 고객에게 보내는 비용에다가 약간만 더하면 그냥 하루 혹은 사흘 만에 손님 손에 도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티쿤이 한국 최강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요, 컨테이너로 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일본 세관에서 컨테이너 안에 물건하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가 일치하는지를 전수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전수검사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통관도 안 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웬만한 어떤 회사도 주 3회 수십 명 물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티쿤을 따라오기가 정말 힘든 거죠. 티쿤이 비행기로 보내도 680엔, 배로 보내도 무거운 물건도 680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약간 680엔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티쿤 물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270억 원어치 물건을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회사인 일본 사가와도 우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3번 컨테이너로 내보내고 매일 비행기로 내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티쿤은 물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치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물건을 팔듯이 혹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에게 물건을 팔듯이 싼 배송료와 빠른 배송 방법으로 일본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도 지금 많이 개척을 했지만 적어도 일본 향에서만큼은 티쿤이 거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듯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로 오늘 보내서 내일 손님이 받는데 680엔이다. 근데 680엔 중에서 500엔은 이미 손님으로부터 받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송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송료가 무료라는 것은 진짜 송료가 무료가 아니고 송료를 물건값 안에 집어넣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송료로 700엔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손님한테 500엔 혹은 700엔을 받아서 680엔이면 보낼 수 있으니까 운송비가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팔 때는 운송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쇠붙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시트 같은 것, 자석 시트 이런 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컨테이너가 다니니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본에 팔 물건 있으면 무조건 티쿤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티쿤 일본향 물류는 워낙 좋으니까 일본의 물건을 팔 때는 여러분께서 거의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류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이 많네요. 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 질문 같이 저랑 같이 보실 수 있으시죠? PPT 자료 드릴게요. 맥주 배송도 가능한가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분들에게 이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고 배송만 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맥주 배송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안 합니다. 배송 지연되는 경우도 있나? 태풍 불면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도 똑같이 태풍이 불기 때문에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늦어지는데 하루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거의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질문은 따로 채팅창에서 따로 할게요. 제가 해야 될 것만 임수연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 다 알겠습니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본에 파는 거는 거의 한국에서 한국 파는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티쿤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티쿤 이용점에서 여러분 셀러가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티쿤 일본 법인 이름을 빌려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객은 여러분이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이 뒤에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손님은 일본에 있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구매한 거고 일본 법인은 일본 손님이 물건을 주문하면 티쿤 이용점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손님이 봤을 때는 마치 일본 회사가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인터넷 쇼핑몰을 드리고요. 이걸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티쿤 이용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드사인이라는 회사가 티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드립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거는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쿠팡이나 위메프나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쇼피파이도 거의 다 이런 형태예요.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이 주문한 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면 아까 에드사인이었죠.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으로는 퍼블리셔 혹은 웹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직종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티쿤이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이렇게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쿤이 쇼핑몰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들여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웹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티쿤이 그 나라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를 붙일 때 티쿤이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거고, 티쿤 일본 법인이 있어야지만 결제 대행사며 배송회사며 뭐 계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쿤 일본 법인이 일본 결제 대행사하고 결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치킨 배달해 주면서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런 결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해 주면서 물건값을 받아가는 경우는 짜장면집, 치킨센터는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배달해 주는 분에게 결제하는 비율이 12%나 돼요. 근데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 판매자들은 떠납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제 수단이 없을 때 다른 의심을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TM기를 통한 결제고요. 이거는 편의점 결제입니다. 편의점 결제도 3.1%나 돼요. 이런 결제, 일본에서는 쓰는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프렉스 결제라는 거는 후불 신용 결제인데 이것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이렇게 일본에만 있는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그 나라에서 그 반품도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손님이 한국이라는 운영사를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있어야 하는 일은 티쿤이 다 해드려요. 그리고 필요하면 오프라인 영업 지원도 해드립니다. 오프라인 영업 지원이 왜 필요하냐? 오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근데 막 결제할 때 뭐 5천만 원 결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 그런 경우는 일본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을 하죠. 걱정하니까 일본 오사카 사무실이 진짜 있는 사무실이냐 혹은 동경 사무실이 진짜 있는 사무실이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티쿤은 동경과 오사카에 실제로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실제로 방문 영업도 지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 역할을 티쿤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도 지원해드리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 홍보 방법도 지원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물건을 팔았던 판매자들의 경험들을 자세히 전달해서 여러분께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께서는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광고는 한국에서 광고하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검색어 광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광고하고 고객 응대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홈페이지도 누가 대신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광고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일본인 고객 응대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보세요. 명함 파는 분은 작년에 34억 원을 팔았습니다. 원래 지금 4월 6일까지 4월 6일은 이제 8억 2천만 원을 팔고 있어요. 주문 원단 파는 분들도 작년에 20억 원어치 팔았고 6억 원, 지금까지 6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공기간판도 작년에 18억 원어치 팔았고 올해 5억 4천만 원어치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했으면은 저는 절대 못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쿤이 해보니까 해외 직판은 정말 쉬워요. 왜냐? 일단 경쟁력이 있을 때만 해외 판매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경쟁력도 없는데 해외에 팔 리는 없잖아요.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일본에 파는 거고, 일본에 경쟁력이 없으면 인도네시아에 파는 거고, 인도네시아에도 경쟁력이 없으면 뭐 영국에 파는 거고, 일단 경쟁력이 있을 때만 해외 판매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일단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거죠. 저는 고기를 제일 잘 잡는 방법은 고기는 많은데 낚시꾼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고기는 많은데 낚시꾼도 버글버글하는 낚시터는 좋은 낚시터는 아니잖아요.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해외 직판을 일단 시작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돈 벌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해외 직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해외 직판은 장사치고는 정말 쉬운데 장사 자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스티커 같은 거는 일본에서 티쿤 스티커점이 최강이에요. 그런데도 홍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성을 다 해야 되고 또 손님 응대를 다 잘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내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내 열정이 들어가야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공한 분들에게 전부 다 직접 하라고 요구합니다.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우리 물건을 팔아도 정말 힘든데 다른 분들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하면 별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광고도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진짜 담당자가 공부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리고 조언도 들으면서 노하우를 쌓아야지만 당장은 힘들어도 멀리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외 직판을 이렇게 하도록 권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팔아줄 사람 찾지 말고 직접 팔라고요. 이거 너무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내가 안 팔고 팔아줄 사람 찾는다는 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팔아줄 사람을 찾거든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해보니까 팔아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아줄 사람 찾지 말고 직접 팔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등록, 광고, 고객 응대 이거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 국가 원어민자 한 명만 한국에서 채용하면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일본에 물건도 팔고 또 다른 분들이 일본 해외 그리고 해외에 물건 파는 걸 많이 도와드리면서 제일 잘했던 게 이거 같아요. 대신해 주지 않았고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티쿤을 이용하지만 티쿤에 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진출하는 나라의 원어민자를 뽑아서 직접 자기들이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편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쿤은 이거는 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고객 응대만 해도 그냥 전화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 응대는 회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큰 기업이 되면 그런 걸 잘 매뉴얼로 만들어서 고객 응대 대행사에 맡겨도 되지만 작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자 채용이 필수라는 거죠. 또 근데 한국에만 해도 일본인들이 12만 8천 명 정도가 산다 그래요. 물론 요즘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서 구하기는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티쿤이 10몇 년 운영하면서 진짜 일본인을 못 구해서 혹은 뭐 인도네시아 사람을 못 구해서 해외 판매를 못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국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직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자 채용은 그 정규직 외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닙니다. 해외 직판을 하던 국내 판매를 하던 적어도 3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합니다. 본인과 지휘자와 마케터와 고객 응대자 3명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 고객 응대자를 원어민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또 다른 추가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께서 해외 판매를 하던 뭘 하던 대신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신해 주면서 나한테 돈 벌어줄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정도 물건, 특허받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한테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이나 저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셔라. 또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 직접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본에 있는 사이트처럼 일본에 있는 회사처럼 현지화해서 활동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든 혹은 인도네시아 고객이든 티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카페24나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24나 쇼피파이를 같은 걸 쓰면 일본의 현지화가 안 되는 거죠. 마치 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류도 티쿤처럼 싸게 보낼 방법이 없고요. 결제 수단도 티쿤처럼 그 나라의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티쿤은 철저히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객이나 다른 나라 고객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인지 알지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티쿤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입니다. 제가 구분한 표인데요.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외국어 자동 번역기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일의 어떤 작은 사이트에 가서 물건 사지 않잖아요. 독일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독일 아마존 가서 사지 독일의 작은 회사에 와서 사진 않잖아요. 혹은 뭐 프랑스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외 손님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 우리 쇼핑몰에 와서 물건 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사겠어요? 와서 사더라도 면세점이나 혹은 쿠팡에 가서 사겠죠. 절대로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직구는 이게 아예 되지 않는 서비스라고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쇼핑몰 입점인데요. 아마존, 라쿠텐, 티몰, 큐텐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100%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아마존이든 티몰이든 라쿠텐이든 더 이상 한국 사람을 받질 않는구나. 왜냐하면 아마존이든 라쿠텐이든 한국의 유통업자들은 들어와서 물건 팔면 괜히 자기 인터넷 쇼핑몰 명성만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고객 응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배송 기간도 물론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더라도 뭔가 이상하고 또 재고도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한국에서 판다 그러고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라쿠텐 이런 데는 이미 브랜드 중심으로만 입점을 허락하고 있고 때로는 잘 팔고 있다 그러더라도 계정 정지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아마존, 라쿠텐, 큐텐 등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은 화장품뿐입니다. 100%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브랜드 상품만 팔려요. 브랜드 상품은 어차피 알려졌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한국 물건은 광고 엄청나게 해대는 대기업 제품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팔아요. 여러분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 팔아서 성공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0%입니다. 0%. 그리고 하다가도 고객 DB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제 티쿤은 이런 실적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가고 한 회사들은 이런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보면 현지화 독립점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부직포백 판매자. 이분은 중국에서 팔아요. 중국에서 부직포백 전문점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직포백이 필요한 사람은 에드베스트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는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쿠팡 안에 어느 셀러한테서 물건을 샀는지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에드베스트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 산 사람에게 에드베스트사에서는 계속 메일을 보내고 신상품이 나왔으면 신상품이 나왔다고 알리기 때문에 고객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석 스티커만 파는 전문점이기 때문에 자석 스티커가 필요한 사람은 즐겨찾기를 해놨겠죠. 그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재구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드마그넷 회사는 고객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DB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드마그넷은 철저히 현지화되어 있는 거고요. 일본 회사인 줄 아는 거죠. 에드마그넷 같은 거는 배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점. 에드티슈라고 기억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사를 할 때는 반드시 단골을 확보해야 돼요. 단골 확보가 장사에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 좀 판다고 해서 단골이 형성되진 않아요. 단골이 팔아주는 물건이 적어도 50~60%가 되고 새 고객 중에서 일부가 또 단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점, 이런 독립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독립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브랜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이면서 철저히 일본 토종 쇼핑몰하고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3월 말까지 24개 회사가 1억 원을 넘겼고요. 5억 원 넘은 회사가 6개, 2억 원 넘은 회사가 13개입니다. 이거 안 해서 문제예요. 정말 안타까운데 제대로 하는 회사는 뭐 60개밖에 안 돼요. 60개 중에서 23개, 24개가 1억 원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케팅하면 계속 늘어나고요. 이렇게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하는 게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1부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2부를 할 텐데 2부에서는 왜 자꾸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쉬겠습니다.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네요. 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본 이외 어느 나라의 강점을 갖고 있나요? 물으셨는데 티쿤 방식은 그 나라에 법인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법인이 있어야지만 현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알미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다가
나가려는 나라에 법인이 없으면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특별히 강하다는 거고 일본 이외의 나라에도 여러분께서 진짜 강력한 상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티쿤 현지 법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까지는 그래도 한국에서 배송해도 되고요. 중국에서 가지고 가도 되고 남미 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데는 현지 법인을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현지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티쿤밖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여기 프로에어 솔루션즈님께서 일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들을 잠재고기 어떻게 하냐? 손님이 어떻게 하냐 이걸 그 질문이거든요. 그 손님들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죠. 이게 마케팅 손님들이 오는 경로예요. 구글 리스팅이라는 거는 구글에 검색어 광고해서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고요. 야후 리스팅이라는 거는 야후에 검색어 광고를 해서 그걸 보고 들어왔다는 거고요. 여기에 두 번째 칸에는 경로가 없잖아요. 이거는 주로 즐겨찾기를 해놓고 들어오는 경우는 경로 구분이 안 됩니다. 즐겨찾기를 했다거나 혹은 직접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애드베스트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세 개를 합치면 58%에 55%에다가 73%잖아요. 뭐 이메일 10%, 83%.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 이메일,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최적화 이것도 5.2%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구글 리스팅 광고, 야후 리스팅 광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알릴까?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광고는 검색어 광고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단골이 생기는 거고요. 이메일 마케팅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똑같아요. 한국에서 홍보하는 거나 일본에서 홍보하는 거나 검색어 광고가 가장 기본이 되고 여건이 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상품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검색어 광고에서 승부가 납니다.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거의 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면 또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얘기 잠깐 하죠.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봤을 때 CEO 능력, 뭐 원어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템은 팔기 진짜 힘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식품 이런 거 팔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가시 오가피 주고 한국 사람도 잘 안 사 먹잖아요. 그런 거를 일본 사람에게 판다. 이건 너무 어렵고요.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거 파는 건 진짜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처럼 기능이 입증돼야 되는 것도 팔기 정말 어렵습니다. 해외에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거는 브랜드가 팔리는 거지 중소 제품 팔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가시오가피주, 무슨 꿀 이런 것들은 기능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샴푸, 비누 이런 거는 그 기능을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뭐가 팔렸나 이렇게 한번 보셔요. 명함. 야, 이거는 브랜드도 필요 없고 누구나 쓰고. 그러니까 누구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나 쓰는 거. 그 특별한 거 말고 누구나 쓰는 건데 가성비 높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제가 일본에 제일 처음에 팔았던 게 한국 택배 박스였어요. 택배 박스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싸고 좋으면 팔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 사보고 괜찮으면 계속 사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뚜렷한 것, 이런 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티커? 스티커 많이 쓰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여러분은 스티커 누가 써 그러는데 스티커 엄청나게 써요. 우리도 많이 쓰고요. 뭐 진로 소주에도 스티커 붙었고 무슨 파리바게뜨 빵 봉투에도 스티커 붙었잖아요. 스티커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포장 박스 뜯을 때마다 스티커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스티커 흔해 터졌죠. 이런 거면 그런데 한국에서 공급하는 게 싸. 그럼 되는 거죠.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공급하는 게 더 싸. 중국에서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 원단. 이거는 원단인데 나만의 패턴을 인쇄해주는 원단. 어쨌든 독특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는 아니니까. 공기 간판 있어야 되는 거고 실사출력물, 현수막 뭐 이런 거. 이런 건 좀 특별하죠. 영국발 일본향 명품. 어쨌든 싸고 좋으니까. 물티슈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복 구매고 소비재잖아요. 물티슈를 재활용하진 않으니까요. 부직포백 있어야 되는 거죠. 컵, 뭐 사무용품, 파일, 알루미늄 가방, 플라스틱 용기, 의류 부자재, 비닐봉투, 자석류, 인쇄 마스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흔하지만 한국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면은 싸고 좋은 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소비재고 반복 구매재 이런 것. 이런 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물건을 팔고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어렵긴 하지만 주방 가구, 뭐 악기, 공구, 여성 위생용품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거, 소형 전자제품 이런 걸 팔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제품들 중에서 이런 것도 될까 싶었는데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품은 저는 뭐 생각도 못했던 아이템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런 알루미늄 케이스 기성품을 1200종 갖고 있어요. 1200종 갖고 있으면서 1200종이나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크기는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성품으로 하나 구매한 다음에 이 칸, 이게 스펀지잖아요. 스펀지 혹은 이거 뭐야? 라텍스인가? 라텍스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자기에게 맞게 자기 상품에 맞게 하나도 주문 제작해 주는 거죠. 이런 상품.
이런 거를 1200종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을 파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상품, 용기도 잘 팔았어요. 용기도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전문점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팔렸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일단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특허받은 상품 그런 건 뭐 아무데나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유통업자라면 수요는 많으면서 경쟁력이 뚜렷한 이런 상품을 발굴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발굴하는 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템이 1번인 거죠. 그래서 아이템 찾기가 너무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티쿤이 아이템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팔아서 성공한 건데 다른 나라에 팔아봐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내드렸었던 이런 가방몰닷컴 이거를 이란에 파는 거예요. 이거를 이라크에 팔고 이거를 영국에 팔고 이걸 프랑스에 팔고 제 생각에는 가방몰닷컴에 이 상품을 공급받아서 팔면 한 2, 3년 지나면 월 몇천만 원 순이익은 꼬박꼬박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템 중에 공기간판이 있거든요. 이게 한 달에 몇천만 원 꼬박꼬박 순이익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템을 공급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면 그런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공기간판도 분양하죠. 공기간판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최강이에요. 한국이 최강인데 다른 나라는 굉장히 허접한 걸 팔고 우리 거는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중국제도 팔면서 우리 거도 팔면 이것도 뭐 무조건 한 1년, 2년 정도 하면은 몇천만 원은 무조건 흑자가 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에 따라 다른데 공기간판 중국에서 제작해주는 실사출력물점입니다. 이것도 분양을 해주는데 이거는 선진국 쪽으로 팔면은 승산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이후에 이 에드네온도 협의해서 분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온, 그러니까 실내 장식물. 그리고 부직포백 이런 것도 중국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거든요. 그리고 소량도 제작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템이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자기 아이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이템 없는 분들은 굳이 멀리 찾지 말고 티쿤에서 이미 성공한 아이템을 분양받아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차피 사업하셔도 여러 나라의 물건을 팔지는 못하거든요. 한 나라만 딱 겨냥해서 한 아이템에 집중하는 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나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해도 되죠. 이런 것도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조사를 열심히 해야죠. 알루미늄 카드, 그러니까 뭐 회원증, 사원증, 진찰권 이런 거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되겠죠. 뜻밖의 뭐 파일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무거워서 배로 가지 못하면 못 가는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근데 어쨌든 배로 가더라도 알루미늄 케이스나 공기 간판 같은 경우는 갖다 놓고 팔아도 되니까 그런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CEO 입장이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거를 성공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성공 많이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 많은 상품을 성공시킨 저도 무섭더라고요. 뭐 새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어쨌든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 팔아라. 그게 그나마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이며 사이트도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부장받아서 파는 것부터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자금이 오프라인 사업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을 너무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인터넷 쇼핑몰이 전자상거래업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업은 급하면 인부를 사서 사무실이라도 꾸밀 수 있는데 온라인점은 사이트 하나 구축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하여간 오프라인은 조금 부족하면 손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조금만 부족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손님을 모으기도 어렵고 손님을 모으는 것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오프라인에서 가게 열면은 지인이라도 와서 사주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은 동네 전단지라도 뿌리면 되잖아요. 나와바리라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점은 정말 끈질기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는데 전부 그 말씀하셔요. 정말 돈 많이 준비해야 된다. 또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한 3억 원은 있어야지 간신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 근데 이게 해외에 하면 오히려 돈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검색어 광고비도 더 싸고 물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올라가요. 근데 한국에서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면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 성공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으세요? 내 친구가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대. 그건 신문에 날 일이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돈은
3억 원 이상, 뭐 4억 원까지도 들어간다고 봐야지 됩니다. 빼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4억 원을 만드냐. 근데 돈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야 도대체.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야. 흑자날 때까지 4억 원은 들은 이유를 제가 이제 뭐 표를 대략 그려봤어요. 대체로 맞을 거예요. 제가 티쿤을 만들어서 일본의 인쇄물을 팔 때 시작할 때 이미 6명이더라고요. 고객 응대해야죠. 접수해야죠. 포장 발송해야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광고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고비 들어가야지 서너 명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티쿤에 주는 돈은 없어요. 티쿤에 돈 주는 거는 없고 여러분이 먹고 살고 광고하는 동안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이죠. 누가 4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해외 직판 못 하시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만들었어요.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주거래은행에서 융자 받고 또 사업이 좀 되면 지분을 팔 수 있잖아요.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기술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융자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으로부터 수출지원금 이거는 진짜 꿀이에요. 꿀. 2년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 무상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4억 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자금을 만들어서 해외 직판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여러분 선택 사항인데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하지 말고 아이템은 있는데 해외 직판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서 자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후배가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파는다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일구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받은 자금으로 티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덜컥 이거 해라 이렇게 권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해외 직판하는 거는 무조건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템만 있으면. 근데 뭐 아이템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 무리고요. 근데 이제 뭐 돈이 있어. 그러면은 티쿤이 나눠주는 아이템 갖고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검증된 제품을 분양받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거는 티쿤하고 얘기하면 되고요. 티쿤은 수수료 받습니다. 티쿤이 돈을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4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티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티쿤은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요. 여러분께서 판매하는 물건이 $1,000 이하일 때는 수수료 8%,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를 손님이 결제하면 7%, 200에서 300만 원짜리를 결제하면 6%,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를 결제하면 5%, 4%, 3%. 근데 매출이 7만 달러 이상이 되면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넘는 거는 일괄 3% 수수료만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본의 법인을 내고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헐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비용을 세이브할 기회를 드림으로써 티쿤은 수수료를 받는 거고 대신에 배송 대신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배송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거를 세이브 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품도 받아주죠. 일본 오프라인 거래도 중개해 드리죠. 그래서 티쿤은 티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금 문제는 일단은 자금이 있는 분은 하여간 무조건 분양받아서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고 자금이 없는 분들은 팔려는 분들을 도와서 자금을 만드는 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자금 5천만 원 1억 갖고 절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물론 굶으면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 긴 시간을 너무 고통 속에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못한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어. 뭐 혹은 한국에서 이미 유통을 잘하고 있어. 이런 분은 자금이 돌아가니까 해도 되는 거죠. 또 자금이 사업 들어간다는 건 흑자 날 때까지 얘기지. 거기 뭐 또 중간에 정부로부터 1억 8천만 원 뿌리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해외 직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업하고 있으면서 그 팀더러 일본 사업도 해라, 인도네시아 사업도 하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업하는 사람은 한국 사업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은 일본 사업만 이렇게 딱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CEO가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는 조건이 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해외 직판은 확실히 돈 벌기 쉬워요. 그렇지만 집중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티쿤 판매점 중에 실패한 사례 많아요. 실패한 사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 무지 많이 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을 너무 생각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팔리지 않는 아이템, 경쟁력 없는 아이템 갖고 시작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고 그거는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출발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일본에 파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1년에 작년에 명함만 34억 원어치 팔았는데 작년에 34억 원어치 명함 파는 동안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해서 명함 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옵셋 인쇄 스티커하고 디지털 인쇄 스티커를 합치면 거의 46만 원을 47만 원어치를 팔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일본에 스티커 파는 사람이 없어요. 부직포 121억 원 팔았는데 6억 7천만 원이네요. 6억 7천만 원씩 파는 동안 한국에서 부직포백 일본에 파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 선정을 잘못했을 때, 두 번째는 아이템은 되는데 운영을 잘못했을 때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이템 선정에서 실패합니다. 아이템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EO가 아이템은 되는데 성공 못하는 건 CEO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거나 전담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결국은 아이템, 자금,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아이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근데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거 30위, 40위권 이하는 다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이런 데가 성공했구나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칼라박스 이런 건 진짜 대박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못 파는 거죠. 진짜 여기도 정말 대박 낼 상품 많은데 잘 못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은 되지만 못 파는 경우, 예를 들어 인쇄 판촉물 이런 경우는 지금도 일본 넘어가면 무조건 팔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나만의 상품 갖고 있으면 못 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파는 게 좀 저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거의 설명드린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의응답은 티콘글로벌 한국사업본부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 준비되셨으면 질의응답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업본부 본부장 고혜미라고 합니다. 사실 그 질의응답 전에 먼저 이번 시간은 좀 물류 관련 FAQ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상담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티끈을 통해 수주를 하면 판매사는 직접 수주이 되나요? 아니면 간접 수주인가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답은 간접 수주입니다. 티끈이 수출자가 되고 판매사는 국내 공급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접 수출이면 판매사는 수출 실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도 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매사가 일본에 보낸 상품을 정산하여 매월 구매 확인서를 티끈이 발급해드립니다. 판매사가 연세율 세금 계산서를 티끈에 발급해주시면 티끈은 판매사에 전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물류 창고가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티끈식은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외 직반은 구매자까지 직배선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창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상품으로 넣고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일본 사가와케베 물류창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발생하는데요. 시기에 따라 또 이것도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창고 임대료, 컨테이너에서 상품으로 꺼내는 작업료, 그리고 창고 입출하 작업료 등등 그거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은 티끈 해외 직방 카페 물류 관련 문의 통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내 반품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 구매자에게 티끈 일본 법인으로 반품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 주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반송하는 비용보다 일본 현지에서 폐기하는 비용이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사 여건에 따라 일본에서 폐기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기치 못한 통관 지연으로 납기 클레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인데요.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고민에 너무 빠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구매자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책임을 요구를 한다면 일단 티끌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현지 법인과 검은 변호사가 사포트합니다. 하나 사례를 들으자면 사실은 티끈도 10년 넘게 일본으로 수출은 해왔는데요. 예기치 못한 통관 그 전수 검사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납기 지연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일본 기획사가 어떤 한 판매사에게 납기 지원으로 손실 보상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 기획사는 상품가 환불뿐만 아니라 그 엔드유저한테 신뢰를 뭐 잃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요구를 한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45만에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만 원 정도에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본 법인과 현지 고문 변호사가 같이 서포트를 해서 상품가 13만 5천엔 그것만 환불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판매사가 티끈으로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를 처리하는데도 좀 몇 달을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일단 티끈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류 관련 FAQ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물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티끈 해외 직방 카페 물류 관련 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채팅창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저와 저희 대표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병맥주도 배송 가능한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병맥주를 이미 일본에 판매를 하고 계신 티코니 물류비가 싸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신 걸 수도 있고 병맥주를 판매를 시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들리시나요? 예. 네. 저희 근데 거래처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티콘을 통해서 해외 직관을 하시면 병맥주도 배송이 가능하실까요? 술은 안 됩니다. 술은 안 될까요? 예. 네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저희 티콘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을 전부 다 전담해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판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은 다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품들은 판매하실 수 없다는 점, 대표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B2B 물량도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B2B 물량이라고 하시면 B2B 물량이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일본에 거래처가 있으셔서 B2B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상태에서 티콘을 통해서 티콘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만 배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뭐 별로 많지도 않지만 8% 7% 받는 것 받고 나머지는 실비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따로 배송만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만약에 거래처가 있으셔서 지금 B2B로 물량을 보내고 계시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있으시다면
티콘 솔루션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을 받으시고 결제를 받으신다면 티콘 물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셔서 이제 마케팅을 충분히 하셔야지 주문도 발생을 하고 매출이 발생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미 거래처가 있으신 상태에서 티콘 물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경우에는 티콘 솔루션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거래처와의 그 주문 결제를 티콘 솔루션을 통해서 발생을 하시게 된다면 B2B 물량도 티콘 솔루션을 통해서 티콘 물류를 통해서 일본에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엔 가능하신 거죠, 대표님? 네네네. 다음 질문은 일본에 판매를 할 때 일본어 라벨링이 필요하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할까, 소비자에게 친절한 거는 항상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라벨링 자체가 막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야 소비자도 만족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판매할 때 일본어 라벨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일본어 라벨링 안 하고 또 일본인이 고객 응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고객 응대하고 뭐 자꾸 이러다가 보면은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현지화하겠다, 이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B2B 물량 통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저번 보여드렸는데 화면 이렇게 공유,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서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티쿤 물류센터에 보내면 티쿤 물류센터에 사가와 택배사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가와 택배사의 일본 사가와 택배사가 티쿤 물류센터에 와서 물건을 가지고 김포에 가서 하네다 공항에 도착시켜서 여기서 통관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님에게 배송을 하는데, 이게 배송 받는 사람이 B라는 거잖아요. 그냥 B든 C든 상관없습니다. 통과는 어차피 사가와가 티쿤 대리인으로서 통과를 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네.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라서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채팅방에서 질문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검색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매출 대비 평균이라고 하기보다 대부분의 티쿤 이용점들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비는 고객을 모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사는 고객을 모으는 거고, 고객은 빨리 모으면 빨리 모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장사가 된다면 광고비는 투입하는 시기를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무조건 좋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티쿤이 택배 박스 팔 때 해보니까 광고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리는 물건일 경우는 광고비 투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고비 쓰는 거는 현찰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현재에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검색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출 대비 평균 얼마인가? 지금은 맞아요.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평균 5천만 원에 500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 쓰네요. 10%. 10% 정도 쓰는데 광고비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 결심하는 게 CEO 몫인데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광고는 생명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은 나머지는 해외 직관 티콘 카페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링크 남겨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여기까지만 네네, 답변 말씀해 하나 주세요.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한 국가에 여러 아이템을 파는 게 좋으냐, 한 아이템을 여러 나라에 파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채팅창이 어디로 가버렸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채팅창 여기 있네. 예. 한 국가에 여러 아이템을 파는 게 좋은가요? 한 아이템을 여러 국가에 파는 게 좋은가요? 한 아이템을 한 나라에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아이템을 할 여력이 없어요. 시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한 아이템을 한 나라에 파는 게 좋은데 간혹 비슷하다고 하면 한 나라에 한 국가의 여러 아이템 이게 더 낫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낫겠죠. 한 나라의 여러 아이템.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 아이템이 전 세계에 먹히는 거야. 그러면 한 아이템을 한 나라에 파시면서 다른 나라에는 분양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앤 케이스처럼, 알루미늄 케이스처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창업 관련 자금은 저희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지원 무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만약 분양받아도 정부 자금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도 이걸 잘 못해서 하여간 같이 알아보죠. 한 아이템을 분양한다면 동일 아이템을 분양받는 업체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닌지요. 뭐 한 나라의 한 회사만 나가다시피 하기도 바쁘니까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그런 정책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어를 하는 원어민 직원이 대표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업무를 해야 현실적으로 가정 업무가 돌아갈까요? 예, 무조건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물론 재택근무할 수도 있지만 재택근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컸을 때 관리할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어렵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야지만 되고 특히 초창기일수록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일단 생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서는 도대체 일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일본어 원어민 직원이 웹 디자인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현실에 맞는
이제 고용 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티쿤을 통해서 수출하는 상품을 추후에 소싱해 주신 현지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도 그 거래하셔요. 괜찮습니다. 예. 그 뭐 저희들이 억지로 막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현재 환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송금받을 때 엔화로 받나요? 예, 엔화로 받습니다. 엔화로 드립니다. 엔화로 드리는데 한국 우리가 받은 날 최종 고시 환율로 공급해 드립니다. 아이템 분양을 한 큐텐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요. 티쿤을 통해 판매를 할 시 큐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물류비 같은데 물류비를 제외한 티쿤만의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 DB를 직접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큐텐에서는 카테고리 광고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독립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형편에 맞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큐텐에서는 실제로 광고 못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티콘을 이용해서 독립점을 만들면 인스타 광고든 페이스북 광고든 디스플레이 광고든 혹은 검색어 광고도 자기 비용 쓸 수 있는 비용만큼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객 DB를 가져서 브랜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현지 법인과 저희 사업체가 거래를 하면 저희는 수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존의 횡포에 대응해서 독립점을 만드는 쇼피파이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큐텐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독립점을 저희들은 기본으로 독립점을 유지하면서 큐텐 등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임수연님 마쳐도 될까요? 예, 마무리 인사하시고 마치시죠.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예.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예, 그리고 저기 10분 뒤에 컨테이너로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가격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설명회를 이 방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꼭 당장 안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알루미늄 박스나 공기 간판 같은 거를 분양받아서 해외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 놓으셔요. 예, 잠깐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